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밤거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새벽 2시에 혼자 편의점을 가고 명동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이 일상인 나라. 미국 LA에서 온 한 여성이 서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드리게스입니다. 32살이고요. 미국 LA 다저스에서 뛰는 야구 선수 마르코 로드리게스의 아내예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1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2024년 3월 남편의 서울 시리즈 참가가 결정되면서 시작됐어요. MLB가 한국에서 개막전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이랑 김치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LA에서의 제 일상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비벌리 힐스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곳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었어요. 해가 지면 혼자 밖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했죠. 1년 전 일이 생각나네요. 저녁 7시쯤 친구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괴한이 제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어요. 다행히 경비원이 있어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남편 마르코도 늘 걱정했어요. 에밀리 혼자 밖에 나가지 마. 특히 밤에는. 미국 주요 도시들의 범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낮에도 차에서 핸드백을 도난당했어요. 서울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영상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여성들이 새벽에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 집 밖에 놓인 택배가 그대로 있는 장면들. 처음엔 연출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일 리 없잖아요. 남편의 팀 동료 부인인 제시카에게 물었어요. 제시카, 한국이 정말 안전하대. 밤에 혼자 다녀도 된다는데 믿어져? 제시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밀리, 그거 과장된 거야. 어느 나라든 밤에는 위험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세상 어디든 밤은 위험하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고민했습니다. 후추 스프레이를 가져갈까? 미국에서는 필수품이었거든요. 하지만 비행기에 못 가져갈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대신 호신용 알람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에밀리, 한국에서는 내 경기 일정 때문에 바쁠 거야.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호텔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낮에만 짧게 관광하고 해지기 전에 호텔로 돌아오는 거였죠. LAX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저는 한국 관광 책자를 읽었습니다. 경복궁, 명동, 강남. 다 가보고 싶었지만 낮 시간대에만 가능하다고 스스로 제한을 뒀어요. 옆자리에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제가 책자를 보는 걸 보시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 처음 가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밤에는 위험하죠?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제 딸이 서울에 사는데 새벽에도 혼자 다녀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에 혼자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긴장됐어요. 낯선 나라, 낯선 도시. 과연 저는 여기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팀 매니저와 경호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환영합니다. 차가 준비돼 있어요. 경호원은 4명이었어요. 미국에서도 2명만 붙었는데 한국에서는 왜 4명이나 될까요? 혹시 한국이 위험해서 그런 건가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쇼핑백을 들고 여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건 연출된 거겠죠? 제가 중얼거리자 운전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은 원래 저래요. 밤이 더 활기차죠.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바로 앞이 명동 거리였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걷는 사람, 쇼핑을 즐기는 사람, 심지어 조깅하는 사람까지. 모두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낮은 것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LA였다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창밖을 보니 이미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편의점 불빛도 보였습니다. 남편 마르코는 아침 일찍 훈련장으로 떠났어요. 저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명동 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따라붙었어요. 로드리게스 부인,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명동 거리는 낮에 봐도 활기찼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여유로웠어요. 경계하지 않았고 가방을 꼭 붙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카페 안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리를 비울 때도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요. LA였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아름다운 궁궐이었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오후 5시쯤 호텔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려고 서둘렀죠. 미국에서의 습관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 오늘 밤 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괜찮아요. 저는 룸서비스 시키고 쉴게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명동 거리가 너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밤 9시쯤 배가 고팠습니다. 룸서비스 메뉴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밖에 나가서 먹어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에 혼자? 위험해.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 팔로워 중 한 명인 한국계 미국인 수지였습니다. 에밀리, 한국 와 있다며? 명동 있어? 나 지금 명동인데 만나자. 수지는 LA에 사는 제 친구였는데 마침 한국에 가족 방문차 와 있었대요. 30분 후 호텔 로비에서 수지를 만났습니다. 에밀리, 오랜만이야. 수지는 반갑게 안아줬어요. 저녁 먹었어? 아직이야. 그럼 같이 먹으러 가자. 한국 음식 먹어봐야지. 수지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10시였어요. LA였다면 절대 밖에 안 나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명동 거리는 낮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20대로 보이는 여학생들, 30대 직장인들, 심지어 할머니까지. 모두 아무렇지 않게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지, 저 사람들 괜찮은 거야? 혼자 다녀도 돼? 수지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야. 밤 12시에도 혼자 다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저를 삼겹살집으로 데려갔어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었어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수지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 다니는 거 진짜 일상이야. 내 사촌 동생은 새벽 2시에도 편의점 가. 새벽 2시에? 응.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 11시 반이었어요. 수지가 제안했습니다. 명동 좀 더 구경할래? 화장품 가게들 아직 열려 있어. 정말요? 이 시간에도? 당연하지.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거든.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말로 화장품 가게, 옷가게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영업 중이었어요. 손님들도 많았고요. 그중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스킨케어 제품 몇 개를 샀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이 혼자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수지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가야 해. 괜찮아? 호텔까지 바래다 줄까? 아니, 괜찮아. 바로 저기잖아. 수지와 헤어지고 저는 혼자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 약 200m 정도였는데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혼자 자정의 거리를 걷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평온했어요. 커플들이 손잡고 걷고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혼자 걷는 여성들도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방에 들어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명동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어요. 서울 명동. 자정. 혼자 걸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다. 이게 가능한 도시가 있다니.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에밀리 정말?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해? 믿기지 않는데? 연출 아니야?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연출 아니에요. 진짜예요. 한국은 다른 세상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대담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산책이었어요. 남편은 새벽 훈련이 있어서 5시에 나갔고 저는 6시쯤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학생들. 모두 평온했습니다. 저도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LA에도 있지만 밤에는 방탄유리 너머로 계산하고 문도 잠가둡니다.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편의점 직원은 친절하게 인사했고 저는 삼각김밥과 바나나 맛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다른 손님들을 봤는데 젊은 여성 혼자 온 사람이 3명이나 됐어요. 모두 당연하다는 듯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남산 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는데 새벽인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등산하고 젊은 여성들이 조깅하고 있었어요. LA였다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새벽의 공원? 그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웠어요. 경계하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할머니는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외국인이에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아, 미국. 거기는 위험하다며? 한국은 안전해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새벽에도 혼자 다닐 수 있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당연하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긴 것도 아니고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이게 가능한 나라. 택배를 밖에 두고도 안전한 나라. 한국.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국 팔로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가짜 아니야? 연출이지? 저 택배 바로 도난당할 거야.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던 택배는 저녁이 되어서야 집주인이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경기를 보러 잠실 야구장에 갔는데 경기가 끝난 게 밤 10시였어요. 수만 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LA 다저스 경기 후에는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 시비 거는 사람들, 소매치기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밀치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단위 관중들이 많았고 여성 혼자 온 관객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은 안전했어요. 사람들이 조는 모습도 봤는데 짐을 옆에 두고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LA 지하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호텔 근처 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차 한 대가 시동이 켜진 채로 주차돼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들리고 히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인이 어디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 가방도 보였어요. 편의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차 시동 켜져 있는데 괜찮아요? 직원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주인이 잠깐 볼일 보러 간 거예요. 금방 와요. 근데 저렇게 두고 가도 돼요? 여기 한국이잖아요. 안전해요. 10분쯤 지나 정말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온 것 같았어요. 차는 그대로 있었고 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마르코,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야. 여기서는 모든 게 가능해.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어. 팀 동료들도 다들 놀라워해.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처음이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밤 12시에도 혼자 편의점을 가고 새벽 산책도 즐겼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인 제임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로드리게스 부인,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여기서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20년간 경호 일을 했는데 이런 나라는 처음이에요. 제임스는 미국,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를 다니며 유명인들을 경호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을 최고로 꼽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해요. 누가 접근하는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근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유명인 보면 사진 찍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거절하면 그냥 가요. 스토킹도 없고 위협도 없어요. 마지막 날 저는 명동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경호원도 없이 정말 완전히 혼자. 밤 11시였습니다. 제 심장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다들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위협하지 않았고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사고 벤치에 앉아서 먹었어요. 혼자서 밤 11시 반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아시나요? LA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한국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내게 자유를 선물해줬어요. 밤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 이 나라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줬습니다. 바로 안전이라는 선물이요. 새벽에 혼자 산책하고 밤 12시에 쇼핑하고 시동 켠 차를 그냥 둬도 되고 택배를 밖에 두어도 되는 나라. 여성이 밤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포스팅은 바이럴됐습니다. 3일 만에 100만 뷰를 넘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이에요?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해요? LA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편의점에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밤 10시였거든요. 한국이었다면 당연히 갔을 시간이지만 여기는 LA였습니다.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혼자는 무서워서요.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을 그리워해요. 밤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던 그곳을. 여성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나라를.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겁니다. 그 자유를 더 오래 누리기 위해서요. 한국 고마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어요.